안녕하세요. 3분반 옵티시스팀입니다. 암 트러스트존 기반 빠르고 안전한 인공신경망 프레임워크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저희는 크게 뉴럴 네트워크, 암 트러스트존,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뉴럴 네트워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합니다. 따라서 여러 어택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. 이에 저희는 암 트러스트존의 보안 OS 기반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, 일명 T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Previous Research에는 다크네츠가 있는데, 다크네츠는 앞서 말씀드린 T를 후반부 레이어에만 적용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합니다. 이 경우 멤버십 인펄스 어택, 일명 MIA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. MIA는 오버피팅을 활용한 공격 기법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뉴럴넷에 넣었을 때 정확도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당 데이터가 트레이닝셋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뉴럴넷을 재구성해볼 수 있습니다. 다크네트는 후반부 레이어를 숨겨 모델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오버피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MIA를 방어합니다. 그러나 다크네트는 초반 아웃풋, 즉 앞쪽 레이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공격으로는 인풋 리컨스트럭션이 있는데, 공격자가 모델의 인풋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초반 레이어의 아웃풋을 복구하여 리컨스트럭티드 데이터를 얻습니다. 또 뉴럴넷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D램에 저장되는데, 이 D램 자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하드웨어 어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이와 같이 다크네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모델을 향상시켜 차별성을 가집니다. 저희는 뉴럴넷의 모든 레이어를 T 내부에서 실행시키고 D램에 저장할 웨이트, 인풋, 아웃풋 등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. 뉴럴넷의 모든 레이어를 T 내부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다크네츠와 다르게 인풋 리컨스트럭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. 전체를 T 내부에서 실행시키면 초반 레이어의 아웃풋을 공격자가 확인할 수 없고, 따라서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하기 어렵습니다. D램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공격자가 D램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인크립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이므로 하드웨어 어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.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희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델 내 많은 데이터를 한정된 T 메모리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, 모델 레이어를 T 내부에서 실행시켜 추가 작업이 생긴다는 점,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CPU 작업량이 증가한다는 점의 세 가지 보틀넥을 확인하였습니다. 따라서 해당 보틀넥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완화했습니다. 우선 T 메모리는 쿼안티제이션을 통해 해결했습니다. 쿼안티제이션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로어 비트로 표현해 계산과 메모리 어세스 속도를 높이는 경량화 기법입니다. T 내부의 추가 작업 문제는 다크네츠 코드 분석을 통해 해결했습니다. 트러스트존 내에서 사용할 시작 레이어와 끝 레이어를 지정하는 코드를 수정해 전체 뉴럴네트를 T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였고, 각 레이어의 아웃풋이 T 내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D램의 암호화 복호화를 하기 위해 크립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CPU 작업량을 줄였습니다. CPU를 대신하여 크립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암호화 복호화를 직접 수행해주기 때문에 CPU에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우선 저희의 방법론 중 하나인 쿼안티제이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라미터가 플롯 32 형식으로 조정되는 기존 모델과 인터팔로 조정되는 새 모델의 사이즈를 비교했습니다. BGG19는 약 37%가량 줄어들므로써 가장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. 기존의 BGG19의 사이즈가 타 뉴럴넷에 비교하여 가장 컸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. 이후 기존 모델과 쿼안티자이스한 모델의 어큐러시를 비교해본 결과 알렉스넷이 가장 적은 차이를, 모바일넷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평균적으로는 쿼안티자이스한 모델의 어큐러시가 기존 모델 어큐러시의 약 85%에서 86% 정도에 해당합니다. 이때 메모리 사용량을 충분히 추적하는 데에 비하면 어큐러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쿼안티자이션의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앞서 방법론에서 말씀드린 쿼안티제이션과 크립 디바이스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큰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각각 기존 모델과 저희 모델의 인풋 리컨스트럭션 공격을 실행한 결과입니다. 다크네츠의 어택을 실행했을 때는 앞쪽 레이어의 아웃풋을 재구성하면 본래의 인풋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리컨스트럭티드 데이터가 구축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복원이 어려운 양상을 띱니다. 그러나 저희의 모델의 어택을 실행했을 때는 첫 번째 레이어를 재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과 같이 기존 데이터의 아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, 이를 통해 인풋 리컨스트럭션이 완벽히 방어됨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알렉스넷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델들 BGG7, 모바일넷, 레즈넷 50에 실행시켰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다음은 각 모델의 멤버십 인펄스 어택을 실행한 결과입니다. 수행 결과 MIA를 통해 구한 모델에서도 기존 어큐러시와 상당히 흡사한 정확도를 보였으며, 알렉스넷 등의 일부 벤치마크는 오히려 MIA를 실행했을 때 어큐러시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각각 기존 뉴럴 네트워크와 저희 모델의 MIA를 실행해 얻은 어큐러시 그래프입니다. 기존 모델의 MIA를 실행했을 때보다 저희 모델을 실행했을 때 정확도가 훨씬 낮아 멤버십 인펄스 어택이 제대로 방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